특강 73페이지에 2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처음에 여기 압력 부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으로 받치고 있잖아. 근데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 그러니까 어차피 열의 출입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Q 델타 U 플러스 W 했을 때 얘가 0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문제 보면 이렇게 손으로 받치면서 서서히 내려서 손이, 이게 서서히라는 말이 들어가면 압력이 일정하다는 문제를 많이 봤을 텐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봐도 당연히 물체를 매달았으니까 압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처음에는 대기압은 사방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대기압 P0가 작용하고 있었을 건데, 그거밖에 없었을 건데, 물체 매달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물체가 이제 이 피스톤을 아래쪽으로 내릴 거 아니야? 얼마의 힘으로? mg의 힘으로 내리겠지.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또 기호가 헷갈리죠. 압력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단위 면적분의 힘,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면적분의 힘이니까, 면적이 뭐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면적, 이 피스톤의 면적을, 여기 있구나, S라고. 그 면적은 이제 S분의 힘이라고 하는 건데, 당기는, 아래쪽으로 당기는 요 힘을 말하는 거잖아. 당연히 중력이겠죠. 그러니까 mg. S분의 mg라고 하는 압력이 작용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S분의 mg라고 하는 압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이고, 대기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위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지.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P0만큼 있었는데, 나중에 S분의 mg만큼 이제 감소됐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가한화 과정에서 외부 일을 한다. 외부 일을 했다 안 했다는 뭘로 판단해? 이제 부피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보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 헷갈려 할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뭐 누가 당겼든 뭐든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체의 부피가 증가를 해버리면 어쨌든 외부에 대해서 뭔가를 밀어낸 거야. 제가 손으로 당겼는데요, 물체가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다니까. 그냥 무조건 기체라는 건 자기 자신의 부피가 팽창했으면 자기는 항상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기체 입장에서는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갔으니까 뭐 내 탓이든 네 탓이건 간에 아무튼 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일을 했다. 그래서 너 맞는 얘기다. 간화 과정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 단열된 실린더고 단열된 피스톤이니까 우리가 PV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찍 비뚤어지네.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이제 단열 과정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반비례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단열 과정이라고. 이게 단열 과정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눈금을 한번 보면, 여기 처음에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대기압과 똑같은 압력.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압력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뭐겠어? P0-S분의 mg라고 하는 새로운 압력이 됐겠지. 여기 이렇게 이제 부피 잡아보면, 부피는 처음에 V0, 여기 또 부피를 잡아보면 1.5 V0.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요거 요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 면적이라고 하는 게 뭐가 돼? 감소한 내부 에너지가 되지. 왜냐면 지금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에서 단열 과정이니까 Q가 이제 0인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한일의 양이 똑같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한일의 양을 구하면 그게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될 거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일의 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면적이니까, 여기 면적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는 이 아래쪽 면적은 적분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적분을 물리학 원에서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분명히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다. 아마도, 그죠?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렸을 때의 면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자로 그렸을 때 면적이거나, 밑에를 일자로 그렸을 때 면적. 그러니까 누가 봐도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그 면적에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를 물어볼 거라 그랬지. 근데 지금 2분의 1 P0 V0라고 하는 건 딱 봐도 뭡니까? 여기 P0 곱하기 여기 변화량이 얼마예요? 여기 변화량이 이제 2분의 1 V0지.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이만큼의 면적을 구했을 때 이게 2분의 1 P0 V0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아까 파란색으로 봤을 때는 면적이 어디였어?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누가 봐도 어때? 파란색 면적이 더 적죠. 그러니까 2분의 1 P0 V0보다 적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건 틀렸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어. 그 다음에 마무리, 뭐 하여튼 문제지. 아무튼 간에 잡아주고, 보시면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좀 얍삽하긴 했는데, 이제 이 피스톤의 질량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 언급 없었고, 용수철의 질량 무시, 마찰 무시. 피스톤 질량 무시한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피스톤의 질량 뭐 M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기체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처음에 여기가 진공 상태고 여기가 기체가 들어있으니까, 기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이제, 그죠? 팽창하려고 했겠지.
그럼 이제 용수철이라고 하는 건 원래의 용수철의 길이보다는 약간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열을 공급했다 했죠 아까. 열을 공급했을 때 열을 공급했더니 조금 더 올라갔겠지.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원래 줄어들어 있었는데 더 줄어들었겠네. 아무튼간 그럼 이제 그 PV 그래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PV 그래프 잡아주고, 그럼 지금 처음에 압력이 여기가 더 커졌을 거야. 압력이 증가한 건 어떻게 알아? 당연히 그죠? 탄성력 F = KX 나누기 이거 면적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면적은 달라지지 않았고 용수철의 탄성력은 증가한 거니까 압력도 증가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압력은 증가해야 되고 뭐 이쪽 이렇게 증가해야 될 거야. 이런 방향으로. 그다음 이제 부피도 어때? 부피도 커졌죠. 그러니까 부피도 증가했지. 그러니까 얘가 뭐 직선으로 변했는지 곡선으로 변했는지까지는 잘 몰라도 아무튼 PV 그래프 상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건 확실한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온도는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증가한 거 맞다. 기체 내부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기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고 했는데, 열량을 공급했는데 Q를 공급했는데 이렇게 증가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아래쪽 면적을 잡아주면 이게 뭐겠어? 기체가 이제 한 일이 될 거지. 한 일 플러스 뭐야? 또 온도도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뭐가 돼? 열량 Q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1도 했다. 1이 0이어야, 그죠? 1이 0이어야 니은이 맞는 보기인 건데, 면적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한 일이 존재하니까 이게 0이 아니니까, Q라고 하는 건 내부 에너지 델타 U랑 W의 합과 같다라고 했어야겠지. 니은은 틀린 거고. 그래서 기체가 피스톤에 하는 일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하는 것 같다. 피스톤에 하는 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봤을 때 피스톤의 질량 M을 무시했냐 안 했냐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뭐 하면 돼? 이 질량 M짜리에 대해서 무슨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까지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틀린 거다. 그 다음에 마무리 37번 이거 학교 선생님이 뭐죠? 니네 방과후였나? 거기에 올려준 문제이기도 하잖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여기 이제 피스톤이 보통 면적이 같은데 이렇게 피스톤 면적이 다른 문제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었지. 어쨌든 피스톤이 멈춰 있다는 것 자체는 압력이 같은 게 아니고 힘이 같은 거라 그랬지. 힘의 평형이지 압력의 평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건 면적분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힘 나누기 면적 해야 이게 압력이잖아. 근데 이 힘의 평형이라고, 결국에 이제 이게 압력이니까 양쪽에서 이 기체 A 기체와 B 기체가 미는 힘이 같으니까 멈춰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힘은 뭐겠어? 당연히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겠죠. 이렇게 될 건데 면적이 좀 어때? A 쪽이 더 크지, B 쪽이 더 작고. 그러니까 결국 압력이라고 하는 건 누가 더 커야 돼? P1과 P2 중에 P2가 더 커야 말이 되는 거지. P2가 커야, 그래야 더 작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힘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이게네 T2가 T보다 크다라고 했어. 근데 B를 보면 지금 A 쪽에다가는 열을 Q라는 열량을 주고 있지만 B는 단열 압축이죠, 단열 압축. 그러니까 뭐 PV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온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T2가 T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거고.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A의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B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역시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해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B기체라고 하는 건 단열 압축이니까 B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Q = 델타 U 플러스 W에서 Q가 0이죠. 이게 단열이니까. 그럼 결국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 B의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 뭐 변화량이지. 그러니까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B 기체가 한 일 또는 받은 일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B 기체가 받은 일이 되겠네. 받은 일 W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은 건데,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 B 기체가 받은 일이 A 기체가 해준 일과 같냐라고 묻는 거 아니야, 이것은 지금. 그럼 A와 B가 지금 한 일 받은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간 누가 누군가에게 일을 해주면 A가 일을 했어. 그럼 B가 받은 건 당연할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A가 해준 일과 B가 받은 일은 같겠지. 뭐가 없을 때? 그 둘 사이 말고 다른 외부 요인이 없을 때지. 근데 이 경우에는 뭐야? A 기체 주변에도 대기가 존재하고 B 기체 주변에도 대기가 있다고. 그럼 이제 A가 B만 다이렉트로 피스톤과 피스톤으로 밀어서 한 일은 당연히 같을 텐데, A 기체가 이 대기에 대해서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야. A한테만 받은 게 아니고 대기 이 자체, 공기 자체가 또 B를 눌러서 일을 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A가 한 일은 A가 이 피스톤을 통해서 B에 해준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가 대기를 밀어낼 때 한 일이 있다고. 그게 뭐야? A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거에 다 포함되는 거지. B가 받은 일은 또 뭐겠어?
그게 뭐 B의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일 텐데, 어쨌든 B가 받은 일이라고 하는 건 A로부터 피스톤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받은 일 플러스 기체 대기가 B를 눌러주는데 한 일까지 더해야 B가 받은 일, 즉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될 거라고. 근데 이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분명한 건 이 A 기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2cm가 밀렸어. 그러면 B 기체도 피스톤은 무조건 2cm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이게 지금 하나의 막대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A 기체가 2cm, B 기체가 2cm. 그러면 우리가 한일이랑 W라고 하는 건 P 델타 V로 구하는 건데, 이 부피 변화량이 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어차피 P라고 하는 건 얘와 얘의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 같은 길이를 갔는데 면적이 더 넓어. 그럼 뭐가 돼? A의 부피 변화량이 커지는 거지. 이게 지금 A께 커진다고. 그게 뭔데? 이걸 왜 따지는 거야? 당연히 A라는 이 기체가 대기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을 구할 때, B가 대기로부터 받은 일을 구할 때 A가 대기한테 해준 일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델타 V가 더 크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거지. A가 한 일은 B한테 다이렉트로 해준 일,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줄만큼 일을 했어. 그리고 대기한테 해준 일이 예를 들어서 뭐 30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B는 A로부터 다이렉트로 받은 일이 100줄만큼 있으면 거기에다가 대기로부터 받은 일이 30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한 20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증가량과 같지 않다. 특히 틀렸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 학교쌤이 이제 아예 그 대놓고 너희들 자료에 올려준 문제니까 이거 하나하나 따질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압력의 평형이 아니고 힘의 평형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선덕고 기출 22년도 작년 거 17번 문제 역시 질문 들어와서, 어쨌든 간 뭐야?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움직이는 방향. A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사람과 P랑 막대기가 전부 다 이제 왼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X축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고, B라는 친구는 이제 Y축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아무튼 그렇다. 근데 이제 기억 보면 P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A와 B의 시간은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데 0.3c, 0.3c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건 방향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동일하게 느리게, 그죠? 동일하게 느리게 흘러간다라고 해서 이제 기억은 맞다고 하면 되고, 세타 값은 막대 이제 각도인데, A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이게? A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X축으로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체 애들이 X축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X축 방향에 대해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면 이제 종종 보이는 문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막대가 이제 요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세타가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세타가 좀 더 이제 커질 거라는 거지. B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B에서 봤을 때는 이제 Y축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거니까 막대기가 이제 이렇게 공간상 이렇게 이렇게 쭈그러져서라고 보인다고. 세타가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작아지겠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지금 B의 Y축 방향의 길이는 어쨌든 움직인 쪽으로 이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건데, A가 봐도 A는 지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물론 이제 B가 그때 왼쪽으로 가겠지만 그건 이제 그 B의 이 폭이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가 생길 건데, 디귿에서 뭐라면서 Y축 방향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Y축 방향에 대해서 얼마에 빠르게 움직이냐를 보면 되는 거지. 근데 A가 보든 P가 보든 A가 보든 P가 보든 어쨌든 B는 Y축 방향으로는 0.3c라는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길이 수축 정도도 같겠지. 그래서 이거는 짧다가 아니고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되겠다. 그 다음에 셀파 109쪽에 4번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교사용 자료여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좀 붙어 있는 건데, 아무튼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파란색 글씨는 신경 쓰지 말고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우라늄 1kg이 완전히 뭐야 이거? 우라늄 1kg이 완전히 핵분열할 때 0.2g. 결국에 이제 무조건 질량은 뭘로? 킬로그램으로. 그러니까 0.2 곱하기 킬로그램이니까 이걸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이렇게 될 거라고. 이만큼의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제 이 질량의 결손만큼 곱하기 C제곱 이렇게 해주면 뭐겠어? 우라늄 1kg당 발생하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일단 한번 잠깐 해볼까요? 그럼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곱하기 광속의 제곱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10의 16승 이만큼 에너지니까 이제 줄 이렇게 될 거라고. 역시 이런 문제 풀 때는 약간 이 단위를 조금 좀 봐야 돼요. 단위를. 아무튼 어떤 원자력 발전소에서 9 곱하기 10의 4승 킬로줄이니까 킬로 붙었지? 그럼 10의 3승이 붙을 거라는 거고, 와트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나와 있지. 1와트는 줄 퍼 세크랑 똑같다. 이제 킬로와트니까 1000줄 퍼 세크다라고 해준 거고.
아무튼 간에 여러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를 위해 매초 필요한 우라늄의 질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라늄 1kg당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잠깐 지우고 1kg당 이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 그죠? 근데 우린 지금 뭐가 필요하다? 9 곱하기 10의 4승 킬로 줄 퍼 세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뭐야? 9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0의 3승. 이건 왜 써? 이제 킬로가 붙었으니까 10의 3승 붙여주고 와트는 줄 퍼 세크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우라늄 1kg당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좀 전에 써놨던 거, 0.2 곱하기 이거지? 이거 나눠주면 되겠지? 1.8, 곱한 거, 1.8, 곱하기 10의 13승, 줄. 이렇게 좀 될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 이제 뭐 이거 여기 하면 0.2죠? 0.2가 5분이니까 5가 될 것이고 5 곱하기 10에 이건 7승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승 되겠네. 그러니까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그다음에 줄과 줄은 사라지겠네. 그다음에 뒤에 뭐가 되겠어? 단위가 단위 퍼 세크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1초당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만큼이 필요하다. 라고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게 뭐겠어? 이게 좀 아까 뭐 1kg당 이거였으니까 이게 그대로 뭐가 돼? 1kg 아니 뭐야 전체 필요한 질량수가 될 거니까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G49번, G54번 질문 들어와가지고 갑니다. G49, 54번 갈 건데 49번 보면 어쨌든 PQ에서 이제 빛이 두 개로 이제 P 빛과 Q 빛이 양쪽으로 동시에 방출된 다음에 동시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광원이라고 하는 건 한 점이니까 동시에 방출됐다는 건 누가 와도 동시에야 되고 다시 동시에 도착한다는데 또 한 점 사건이 돼버렸지. 그러면 또 뭐야? 누가 봐도 또 동시에 도착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A가 보든 B가 보든 어쨌든 P 빛이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 Q 빛이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뭐 그렇구나. 그 맥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다. 뭐 B가 측정했을 때 PQ가 광원에서 거울까 거울까 시간이 같은 것이다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이게 B가 보면 이 빛이 당연히 이렇게 Q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보일 거라고. Q 빛은. 그다음에 P 빛은 어떻게 보이겠어? 이제 G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울이 다 왼쪽으로 이 모든 애들이 다 왼쪽으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B가 봤을 때 P 빛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 거울 미리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여기서 역시 한 점에서 동시에 도착을 해야 될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P 빛이 갔다 가는데 걸리는 시간, 오는데 걸리는 시간 더하고 Q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뭐가 돼? 동시 한 점에서 동시 출발, 한 점에 동시 도착.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아무튼 P의 속력은 빛의 속력이니까 뭐 볼 것도 없죠. 기억은 틀린 거고. P가 Q보다 먼저 거울에서 반사한다. P는 이제 거울이 이제 마중 나가는 형태고 Q는 이제 뭐 이제 그 뭐죠? 상관없는 X축 방향으로 Y축으로 가는 빛에 대해서 상관없는 방향이니까 대각선 당연히 더 멀지. 그래서 P가 Q보다 먼저 반사한다. 맞는 거고. 이 T3가 T1 플러스 T2라고 했는데 T3를 보시면 이제 T3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차피 Q라고 하는 건 대각선을 시옷자로 갔다 오는 거니까 이 시간이나 같은 시간 아니야? 똑같은 시간이죠. 똑같은 시간인데 두 배 했어? 그럼 뭐가 돼? 결국 총 왕복한 시간이 돼 버리지. 근데 그게 T1, T2 더하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5번 골라주면 되겠다. 한 가지 이제 좀 뭐랄까 체크해야 될 건 뭐겠어?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한 점에서 동시 출발, 동시 도착하려면 당연히 누가 봐도 동시 출발, 동시 도착. 즉 이렇게 갔다 올 때 걸린 시간이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나 같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54번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이스토리 54번. 철수가 탄 우주선이 0에 대해서 0.5c 속도로 운송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뭐 어쩌고 나왔네요. 광원 P에서 발생한 0이가 측정하였을 때 A, B에 동시 도착했다. 뭐 우리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 이제 여기서 빛이 빵빵 하고 출발을 했는데 A는 빛에 대해서 마중을 나가는 형태고 B는 도망을 가는 형태지. 근데 동시 도착했다고? 그게 무슨 말? A가 B보다 뭐다? A가 B보다 더 멀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역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영희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 거야? P라는 광원이 있고 A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B는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거지.
물론 여기가 본 길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이 길이가 수축된 길이겠지만, 길이 수축된 길이겠지만, 철수가 본다고 하더라도, 철수가 봐도 P가 있고 A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B가 좀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뭔 소린지 알지? 0에 비해서 더 길어져 있겠지, 철수가 봤을 때는. 길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원래 길이지, 물론. 그렇지만, A가 B보다 더 멀다는 건 뒤집을 수 없다 그랬지. 이게 더 멀다. 이건 확실하다. 아무튼 철수가 측정할 때 0의 시간은 무조건 자기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는 거고, 철수가 측정할 때 P에서 발생한 배치는 B보다 A. 철수가 봤을 때 이제 가까운 거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B보다 A에 먼저가 아니고 이제 B에 먼저죠. B에 먼저 도착한다. 0이가 측정할 때 P에서 A까지 거리는 P에서 B까지 거리와 같다? 아니죠. 지금 아까 A가 더 멀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A가 더 멀다. 그래서 이제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